안녕하세요, 카렌입니다. 오늘은 또 졸린가? 음악을 조금 조용한 걸로 좀 틀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음악에 따라서도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거라서 오늘도 목 상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자꾸 기침이 날라 그래서 한 번씩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탑카드를 공부를 해볼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깊은 카드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수배학적으로 혼의수라고 해요. 우리 혼이 나간다, 혼났다 할 때 혼의 이수 해갖고 영적인 수를 이야기하는데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적인 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는 탑이에요. 물론 그거를 한 자릿수로 하면 7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래도 16, 22, 22개의 어떤 숫자까지는요 그 숫자를 이용을 해요. 22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더해서 다시 23이면 5, 그 다음 24면 뭐 6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냥 6과 24의 6은 좀 다르거든요.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 수비학을 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어쨌건 전 그래서 두 자리 숫자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인수가 20까지 가나?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워낙 글자 수가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거의 웬만해서는 한 18번, 19, 많아요. 22, 24 이 정도까지는 나올 때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많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저하고 저의 어찌 보면 좀 대표 카드 격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숫자가 성격수는 9번이고 인생 여정수는 2번이라서 상담 일을 하고, 그리고 성격수는 9번이니까 되게 고집스럽고 똥꼬집 똥꼬집스러워 융통성 없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혼인수가 16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의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거는 16일 확률이 높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16번이 조금 강해요. 16번이 무엇이냐? 탑이라는 카드예요. 탑이라는 카드는 붕괴 탑이 무너지고 있죠. 어마무시합니다. 예전에 타워링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탑에서 불나갖고, 그쵸? 보신 분들은 아마 저랑 연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지 않으실까. 예. 자, 16이라는 수는 1 더하기 6 하면 7이 되고요. 신의 수가 되고 완성수가 돼요. 신의 수이자 완성수다. 그러니까 신의 수라는 것은 어떤 정수라고 그러죠. 정신의 그 수라든가 그 정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6의 단계까지 완성을 이루면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오손도손 잘 살았더래요 까지가 6단계, 6의 단계 정도면, 그 다음에 7의 단계는 거기에서 다음 단계 이상 실현을 시작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어떤 다음 단계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수라서 그 신의 수라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에서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저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 좀 더 할게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완벽을 좀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수이기도 해요. 근데 완벽이란 건 없는데, 이제 여기 완성수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느끼는 7의 수는 완벽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래서 신의 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어떤, 예, 뭐라 해야 되죠? 특별함? 예, 그래서 약간 오만하다. 오만의 수라고도 저는 뭐 고독수, 오만의 수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은 갑작스러운 변화. 근데 대체적으로 외부적 변화예요. 외부적 변화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몰락, 충격, 사고, 무너지다. 여기 나왔죠. 무너지는 거. 절망적 상황. 그렇죠. 이렇게 공들여 쌓아놨는데,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다 라고 하죠. 이 카드입니다. 16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공든탑을 한번 무너뜨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 느낌을. 물론 저보다 더 심한 공든탑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많으시겠지만, 우리 젠가라고 하죠. 그 하나씩 이렇게 나무 막대기 빼서 무너뜨리는 사람, 자기가 뺐을 때 무너지면 이제 벌칙을 받는다거나 하는 거, 그것처럼 그 와르르 무너질 때 느낌. 절망적이다. 개혁, 혁신, 그리고 깨달음. 깨달음이 왔을 때가 사람들이 당당하고 잘 나가고 자신만만함이 있을 때, 뭣도 모를 때는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나 잘났다고만 생각하고 막 조금 천방지축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어릴 때는 저는 그런 면도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그때가 대신에 민폐죠. 그래서 깨달음. 예, 몸이 저 같은 경우도 몸이 많이 예전에 좀 건강했었는데, 이게 한번 제대로 면역 체계라든가 몸의 균형이 깨지고 나서, 제 몸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느끼게 되고 살피게 되고 그랬던, 그것도 어찌 보면 깨달음의 일종이거든요. 뭐 거창하지 않아요. 깨달음은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에서 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이 무너지는 예, 중대한 어떤 상황들을 겪고 나면 정말 크게 성장하죠. 예, 그래서 오만, 천재지변, 이별, 분리. 그래서 저는 이 타카드를 대체적으로 대박 아니면 쪽박, 그리고 축제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축포를 터트리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제 그리고 이 카드 보면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뚜껑이 열리다. 번개 맞았죠. 예,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으나 사실 요즘 같은 올해 코로나도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천재지변이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활이 모두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도 이 탑과 같은 에너지를 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자연에 대해서 경시하고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살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6번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무심하게 고마운 줄 모르고 간과하는 것들을 한 번씩 이거 네 소중한 것이란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분명히 이거는 뭔가 알려주는 메시지다, 내지는 경고다, 내지는 신호다. 그리고 제가 16번하고 관련이 좀 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지몽을 좀 많이 꿔요. 이거는, 이건 예지몽, 자랑,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그냥 꿈을 좀 많이 꾸고요. 저한테 신호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어디서, 우주에서겠죠? 예, 그래서 알고 싶지 않지만 알게 되는 경우들, 참 괴로운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기다 라든가 이거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예민하고 그런 우주 메시지를
그 받을 만큼 조금 예민한 체질을 가졌다? 뭐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어디서 전 봤는데 저 신기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막 이러시면서 우리나라에 신기 있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신기라는 그 존재, 그게 어떤 원리인지를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칼린한테 오세요. 수업을 받아보세요.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만큼은 그 개념은 잡아 드릴게요. 여기서는 뭐, 그냥,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하우스와이브스 카드일 거예요. 그죠? 어때 보이세요? 아주 특별한 케이크죠? 특별한 존재감. 난 특별해. 딱, 예. 근데 되게 불편하겠죠? 예, 요런 거야. 좀 실속 없죠? 그런데 원래 실속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또 창조가 일어나기도 해요. 예, 16번은 그래서 재창조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예인데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약간 이제 사고죠, 사고. 이 또한 사고죠. 예, 별로 좋지 않은 사고인데, 예, 열심히 일하고 왔더니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네요. 자, 어쨌거나 밝혀지다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밝혀지다란 뜻, 무엇이 들추어지다, 밝혀지다, 부지불식간에.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지몽을 좀 잘 꾸는 편이라서 전혀 관심도 없는 상황들인데 꿈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그냥 찜찜했는데 그게 이렇게 현실로 보게 되는 상황이 무섭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스팀펑크의 타워 카드인데요. 답죠. 스팀펑크 카드는 참 뭔가 되게 판타지적인 어떤 멋짐이 있어요. 예, 그냥 뭔가 되게 우주적이면서도 미래적이면서도 저만 그런가요? 그냥 그래요. 타워 카드. 나무로, 예. 그 번개 맞을 확률?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번개 맞은 대추나무? 그걸로 뭐 도장 같은 것도 많이 파고 뭐 그러던데. 자, 유니버셜의 붕괴 카드입니다. 탑 카드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게 이래서 오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산 꼭대기 같이 되게 불안정한 지대에다가 또 그걸,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서도 더 높게, 그래서 하늘에, 이게 바벨탑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에 도전하는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서 번개를 내리친 거. 예, 일단 그 정도만 설명할게요. 예, 제가 탑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자면 너무 할 말은 많은데 잘못하다가는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왜냐면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이쪽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좀 괜찮으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못 이해해서 가뜩이나 타로가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미지로도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너무 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자, 6번 번개. 오휴. 여기 카드 보이시나요? 여긴 사람인데 사람 머리에 번개 맞았어요. 위험한 일이죠. 그래도 죽지 않나 봐요. 차크라를 좀 사람인데 이걸 차크라
어떤 그 에너지를 그려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네요. 자, 16번 번개. 사람은 의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잊는다. 그는 기억하지 않으려 애쓴다. 기억은 자아를 산산이 부수고 모든 것을 철저히 붕괴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삶에서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만큼 얻는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잠깐 힐끗 보기라도 한다면 당신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적이 있는가? 당신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때때로 무엇인가 갑자기 당신을 잠에서 깨운다. 새벽 5시. 당신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가장 깊게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무엇인가 당신을 깨운다. 어떤 시끄러운 소리, 거리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 당신의 문으로 돌진하는 차, 어떤 소음 때문에 당신은 갑자기 일어난다. 즉시 당신은 잠속에서 튀어올라 깨어난다. 당신은 깊은 잠 속에서 화살같이 돌아온다. 보통 우리는 깊은 잠 속에서 서서히 깨어난다. 먼저 깊은 잠이 떨어져 나가고 그 후 꿈이 점차 떠오르고 그리고 한동안 꿈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깊은 잠에서 화살처럼 곧장 깨어나게 된다. 당신은 눈을 뜨고 깜짝 놀란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잠시 동안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났을 것이다. 당신은 놀라 내가 누구지? 라고 묻지만 당신의 이름과 주소조차 생각나지 않는다. 여기가 어디지? 이것 또한 알 수 없다. 마치 당신이 갑자기 어떤 외계의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잠시 동안이고 당신은 다시 돌아온다. 왜냐하면 이 충격은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후 이것이 매일 일어난다면 역시 습관이 된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난다. 당신은 꿈의 세계에서 깨어있음의 세계로 돌아온다. 이 일상은 오래되었고 때때로 이것이 갑자기 일어나면 아직도 당신은 깜짝 놀라고 겁먹는다. 진정으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완전히 말문이 막힐 것이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모든 것은 고요하고 조용해진다. 역시 저에게는 너무나 주옥 같은 글이네요. 제가 예전에 오늘 이 책을 봐야겠네요. 한 장만 볼게요. 그리고 예쁜 그림이 나왔어요. 달과 별. 네, 여기네요. 여기를 읽을까요? 아니면 요 다음을 읽을까요? 여기를 읽어보겠네. 내가 원하는 성공도 내가 바라는 미래도 그 출발은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만약 내 인생에 배치하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 오늘 하루 안에 넣어보세요. 그렇게 매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나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큰 그림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심상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걸 읽으면서 곁눈질로 이게 자꾸 보였는데요. 곁눈질로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밥그릇에 밥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걸로 보였어요.
아, 근데 이런 그림 그리시는 화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엉뚱하게 아무데로 튀어나가는 거 있죠. 이게 약간 16의 에너지예요. 예, 저처럼 약간 생뚱맞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각을 하신다. 분명히 16의 에너지를 좀 쓸 수 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엉뚱한 창조력. 예. 오늘 사실 아까 이거 언뜻 보고선 오늘 마지막 상담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랑 같아서 저 조금 놀랐어요. 예, 사실 동시성의 원리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이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를 진짜 믿는다는 것.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과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별거 없어요. 그 일을 이미 해봐서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면 자신이 넘치는 거고,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자기 능력을 알지 못하면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내 몸으로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걸 인정하고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 직접 해보다 보면 해대는 나와 익숙해져요. 해내는 나와 익숙해져요. 처음엔 조금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점점 잘해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내는 나와 잘하는 나를 마주하면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점점 높아져요. 자신감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 팩트가 바로 자신감이에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감의 단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팩트를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어요. 내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만이 자신감 넘치는 나, 스스로를 믿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좋다. 좋다. 발음이 이상해질 뻔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좋습니다 라고 다 좋다가 나왔어요. 저는 저하고의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예. 저 정말 매일매일 이런 유의 생각을 하면서 저하고 대화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손님하고도 이제 이런 비슷한 대화를 했는데, 그 손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자기 자신이 맞다고라기보다는, 그쵸? 누구나 우리들은요 다 내가 틀리게 살지 않아요. 양심껏 잘 살고 있잖아요. 그쵸? 누구든 잘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이 틀렸다고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 생각하지 않아. 예, 근데 이거죠.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우리가 모르고 하는 실수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럼 한 번씩은 내가 모르고 했던 실수에 대해서도 빨리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대화로 좀 풀어봤었어요. 우리 손님이랑.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악마와 탑 에너지가 있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신한테 엄격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너무 자신한테 엄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유인데, 너무 엄격하고 너무 바르고 너무 원칙적이다 보니까
타인들의 그 허술함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뭐 죽나요? 예, 뭐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게 범법도 아니고. 근데 너무 모든 것에 의미를 둬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잣대를 그들한테 쓴다거나 그걸로 그들을 이런 거는 아닌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하곤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아주 예전에는 아예 모르고 넘어갔었고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인정이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나 잘못했다요. 어머,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잘하는 걸 다른 타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몰라? 이렇게 너무 왜 몰라? 하고 이해 못하는 거죠. 그게 어느 사이에 좀 머리 좀 컸다고 저도 상대를 조금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있는 건 있는 거랍니다. 그런가요? 오늘 오신 분도 그거예요. 이분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뭐랄까요?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중요도가 이분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추구하는 일의 형태와 이분이 추구하는 일의 그 형태가 다르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분은 엄청난 좀 뭐랄까 일적으로 애초 배울 때 되게 아주 그냥 호되게 배우신 분이에요. 우리 얄짤없다고 하듯이 아주 그냥 호되게 아주 꼼짝마 하는 되게 엄격한 사수 밑에서 일을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되게 철저히 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이 되신 분이죠. 하지만 그분의 동료들은 그렇게 일을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어요. 욕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는 이해해 주시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개념이 안 선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일 안 해도 회사에선 돈이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거죠. 일을 하려고 안 한다 쯧쯧. 근데 그걸 그들은 못 느낄까요? 사실 그거 오만함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본인은 모르는 오만함이죠. 그분은 되게 자기 성찰 많이 하고 섬세하고 인정도 많고요. 봉사정신도 있으세요. 단지 그들과 나의 다른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서 그래요. 그분이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죠. 그분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이제 좀 안 돼서 이분이 좀 직장 내 딸을 당했었죠.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견디는데 자기 방어가 이게 뭔가 분위기가 탐탁지 않게 돌아가고 호의적이지 않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본인도 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방어를 하다 보니까 힘을 주게 되고 그럴수록 그들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서로 섭섭해지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조성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떨어뜨려 놓는 그게 부서장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간 그래서 조금 우여곡절 많이 겪으시다가
어쨌거나 이제 뭐 요 근래 다시 이제 다른 계기가 생겨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예, 능력이 생기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뚜껑이 열렸었는데 제자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상담을 오셨을 때는 자신의 그 억울하고 속 터진다 그러죠? 그런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속 터지고 막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온갖 그 감정과, 그러면서도 본인은 상당히 이성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면서 또 자기 위안을 하면서 하던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되고 보상을 좀 보상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야 안정이 된 거예요. 이제야 이제 안정감이 들어와서 이제야 동료들의 그런 행동을 다시 좀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신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그 여유로운 관점으로, 예, 동료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 일기를 오늘 저에게 구두로, 예, 사실 제 수강생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 타로 쪽을 뭐 공부를 해서 점사를 보고 뭐 활동을 하고 이거가 목적이 아니라 저한테 이제 좀 상담을 좀 자주 오셨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그 시야가 좁다 그래야 되나? 너무 일만 매진하면서 청춘을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처세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발달이 조금 안 된 그런 이제, 예, 그리고 결혼도 안 하셨어. 마흔이 다 됐는데 이제 40대 가시는 거의 됐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신 분들 특징이요, 사실은 되게 온순하고요, 인간성도 웃긴데 되게 좋으세요. 근데 공감 능력이라든가 살피는 거 이런 게 잘 안 되세요. 그리고 뭐 그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이분도 법대 나오셔서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사법고시 패스를 못하신 아픔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리고 회사를 남들보다 그 고시 보고 하는 일하고 남들보다 회사를 늦게 들어갔으니, 여기 불꽃에 자, 3,000벌 가져. 이건 얘기해야 돼요. 불꽃이요, 하트 모양이에요. 칠하다 보니까 빨간색 불꽃이.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들을 조금 연마를 하기 위해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가 이제 타로 공부를 좀 해라고 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 예, 저는 섣불리 굳이 욕심 버리고 그냥 취미로만 배운다 이런 식으로 배우시는 건 저는 오히려 환영을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너무 좀 과한 욕심 있다거나 너무 목표가 강하신 분들은 타로 공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뭐 배우라고 권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배우라고 권했어요. 왜냐면 이분한테는 이게 좀 필요했어요. 예, 그게 이제 올해를 위한 거였는데, 예, 다행히 그 부분을 처음에는 이분은 뭘 배우라는 거지 하고서는 무작정 저희 이제 상담에서 항상 좀 좋은 어떤 본인이 기운을 얻었었기 때문에, 조언을 얻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믿고서는 아예 수업을 이제 언제부턴가 받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거의 교양 수업, 마음 수업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받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저는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해요. 그래서 커리큘럼 얘기하면 좀 머리 아파요. 마음 공부하는데 무슨 커리큘럼이에요. 저는 그냥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제 능력,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에서는 그 방식이 잘 맞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냥 그분이 올해 조금 문제의 소용돌이, 자칫, 자만심, 오만심을 못 느껴서 그 스스로 약간은 좀 안 좋은 어떤 상황으로 오해를 받고 배척당하고 인생이 좀 커다란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좀 안 좋은 어떤 올해 그 안 좋다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그게 있어갖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양심껏 잘 살고 성실하고 되게 건실하고 성실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잘못할 생각이 없는데 뭐 굳이 이렇게 이런 거. 예, 그래서 원래는 이런 타로나 사주 이런 것들도 뭐 안 믿고 경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잘 살 생각이 있으니까 안 봤었는데 그때 이제 동료들이 그때도 동료와의 트러블이었었는데 좀 약간 좀 억울하고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사원인데 이분이 좀 뭐 신입이니까 친절하게 대한 거죠. 근데 그게 이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의 어떤 다정한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낯선데 잘해주고 두려운데 잘해주고 하니까 두근두근 뭐 꼭 썸씽은 아니더라도 좀 특별한 감정, 특별히 친한 감정이죠. 애정이 아니라 특별히 친한 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거를 조금 이게 이제 그분의 친절,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데 이분은 또 그게 경계심이 일어난 거예요. 경각심, 경계심, 탑카드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좀 거리를 뒀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 여자분이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 자기 친절을 막 거부하는데 되게 뭔가 하여튼간 그것 때문에 엄청난 트러블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계기로 만나서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 이분에게는 좀 그런 게 이제 멘토가 좀 필요하겠다 라고,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그 멘토링을 잘 받으면 제법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은 모험을 무릅쓰고 배워보십시오 라고 권유를 했는데 본인도 배웠을 때 항상 구분을 하세요. 자신이 타로를 배웠을 때와 배웠을 때 그 배우고 난 후 그걸 경계로 항상 비교를 하세요. 오늘도 그러고 가셨어요. 이걸 배우기 전과 후는 너무 자기가 다르다고, 다름을 스스로 느낀다고. 뿌듯하죠, 저는. 엉터리로 가르쳐도 그냥 아주 훌륭하게 받아주시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대단해야지 깨닫는 게 아니라, 그분 같은 경우도 자신은 항상 양심적으로 잘 살 생각밖에 안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때 저한테 처음 오게 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요 지금 한 3년 배우셨어요. 3년. 이번에 깨달으셨어요. 이제 깨달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인연법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올바른 분들 있잖아요. 올바르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를 오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그걸 알아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아예 그런 뭐랄까 신체가 불편하게 태어나신 분들이라든가 희귀병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잘못했다고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핸디캡을, 남하고 다른 모습이라든가 핸디캡을 또 잘 수용을 해서 잘 가꾸고 다듬으면 그 이상의 또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또 특별한 분들이 아니실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감히, 사실 민감한 얘기로 확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 자기가 눈이 트이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뚜껑 열리는 그 단계는 이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단계는, 예,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그분이 화를 잘 내는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니까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더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더 강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거죠. 내가 하면 돼, 내가 하지 뭐, 이게요 어느 날 멈춰버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러면요, 그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서 했던 그것들이 갑자기 펑크가 나는 거야, 그 자리가. 그러면서 그게 민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좀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잘하자 하면 어떨까요?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저는 어차피 능력밖에 일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정말 진짜 그래요. 저는 오늘 디스크 조각 모임을 처음 했거든요. 컴퓨터가 늘 이제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계속 버벅버벅 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좀 컴퓨터가 컴맹이라서 이제 제가 그냥 저 수리를 불렀죠.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부품을 갈아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고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리 컴맹이라도 저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 거진 30년 전에, 제가 거진 30년 전에 그래도 저 전산직을 하긴 했었거든요. 컴퓨터 나온 초창기 때. 그러니까 뭐 관심을 안 가지고 잘 모르긴 하지만,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는 거지 이게 모르진 않고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의존을 하는 편이에요. 다른 이제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뿐이지. 근데 느낌이 분명히 그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메모리 좀 정리를 한다거나 다듬으면 일단,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함부로 의심하는 건 안 좋지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하란 대로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괜히 좀 아낀다고 나중에 더 덤탱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저의 그냥 고집으로 일단 예약을 취소하고, 수리 예약을 좀 취소하고, 제가 한번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걸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씩 메모리 청소하는 건가? 그래서 그거 하면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청소가 된다고,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얘기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네. 웬걸 해냈어요. 그전에는 C 드라이브
클릭을 하면 그 메모리가 빨갛게 경고가 있었어요. 메모리 부족하다고. 심각한 거죠. 근데 딱 그거 하고 나니까 메모리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제 여유가 있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일을 좀 덜 하는 편이라 좀 긴축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한 푼이 좀 저도 좀 새롭죠. 근데 제가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할 수 있구나를 내 스스로한테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늘 그게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가 게을러서 자꾸 게으름 피고 회피하고 하기 싫어서 피해서 그렇지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 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 자신한테 오늘 좀 예, 그런 용기를 주기도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발견이잖아요. 발견. 깨달음을 저는 발견이란 뜻으로도 많이 이제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죠. 우기다가 엄마한테 한 대 맞고 아 이렇게 하면은 혼나는구나 맞는구나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전 그래서 겁이 많아서 공포, 겁 이런 게 많아서요.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알아서 잘했어요. 대신 할 수 있는 만큼만 5번은 안 해요. 딱 저는 시험도요. 딱 혼나지 않을 만큼 예, 혼나지 않을 만큼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뺀질이죠. 뺀질이 게으르고 뺀질거리고 혼나지 않을 만큼 튀지 않을 만큼만 알아서 그냥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 여기서 제가 하나 더 16번이요. 분석 7번 자체가 분석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번은 분석의 끝판왕이에요. 완전히 좀 그래서 분석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스로 약간 분석을 하면서 혼자서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전략이기도 해요. 전략가. 아 이거 지금 막 키워드 생각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괴로워요. 제가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막 머릿속에서 안타까워. 제가 탑이라서요. 이 탑에 관련된 꿈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가 번개 맞아서 이것처럼 제가 살던 아파트가요. 번개 맞아서 이 그림처럼 근데 진짜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제가 큰 건의 계약을 땄습니다. 물론 그것이 화근이 돼서 저를 너무 아프게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우리 복권 맞고 망한 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을 좀 했어요. 예, 복권 맞듯이 큰 어떤 계약을 고가 고거했다고 예, 제 인생 일대의 큰 아픔을 한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코로나가 창궐하기 바로 직전에 그게 이제 완전히 붉어질 때 있잖아요. 그 대구 쪽에서 완전 터져갖고 그렇게 됐을 때 그쯤에 제가 또 이 탑 꿈을 꿨어요. 꿈속에 아주 이 구름 시커먼 탑이 이모 이렇게 네모 반듯한 높은 빌딩이요. 딱 가운데 저쪽으로 보이고 구름이 이 먹구름 아주 시커먼 먹구름이 제가 여기서 있으면 이 가운데 라인에서 있으면 먹구름이 정말 심각하게 막 예, 뛰어서
그리고 이 꼭대기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구급차가 출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불이 심각하게 났는데 왜 구급차를 안 가지?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주 약간 엉게 뭉쳐있던 먹구름이요 갑자기 팍 퍼지더니 일단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2단계죠. 완전 시커멓게 이렇게 양쪽으로 쫙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약간 펑 터지듯이 확 옅어지더니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예. 근데 제가 좀 기억나는 게 그 펑 터져서 옅어질 쯤에 저도 그 구름의 영향권에 들어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저도 그 영향권에 들어갔는데 왜 콜록콜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침도 안 하고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긴 할라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해질지는 몰랐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아주 큰 건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꿈속에서 누가 저희 농심 건물이래요 그랬어요. 그 불탄 건물이. 그래서 농심? 웬 뜬금없이 농심이지?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그냥 상징인 것 같고요. 그만큼 근데 전 2가지로 좀 느껴졌어요. 하나는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에 이거 전화위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탑은 전화위복에 계기를 주는 중요한 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또 탑꿈을 꿨구나. 제가 10년 전에 11년? 12년 전? 그때 탑꿈을 꾸고 한번 붕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붕괴의 원인을 이 타로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분명히 신호다. 그래서 say yes 바닥카드 분명히 신호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제 인생에서 지금에 주는 신호를 이제는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미루던 유튜브랑 이런 좀 색다른 시도를 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렵니까? 뽑아볼게요.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조금 웬만하면은 줄이려고요. 어쩜 좋아. 오늘 탑 카드 칠했잖아요. 왜 웃었는지 아시겠죠? 어쩜. 구름하며 모냥하며 다른 것은 휘어져서 약간 위태롭고 흔들거리지만 그러함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네요. 위험한데 이 설명을 볼게요. Stick with it 이라고 해서 그것에 붙어 올라가래요. 예, 올라가래요. 위험하다고 겁먹지 말고 올라가라는 것 같아요. 그쵸? 저한테는 탑에 관련된 꿈이 언제나 깊은 의미를 주긴 하더라고요. 자, 더 높은 의도를 고수하면 곧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할 수 있다. 진동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바꾸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인내, 연습 및 훈련이 필요하다. 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당신의 영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고수하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것에 충실을 유지하라. 즉각적인 결과를 줄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빛과 사랑을 가져다가 세포 안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네.
저도 이거 하는데 한 가지 처음에는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버 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도 하고 뭐 유명세도 탈 수 있겠고 또 홍보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저도 그것과 타협을 해서 좀 더 저는 아예 더 공격적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예 그냥 막 전문 업체에다가 해서 빵빵하게 그냥 광고해갖고 저답지가 않더라고요. 나다운 게 뭘까? 그거로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던 차에 아까 말씀드린 그 탑 꿈을 꾼 거야. 농심 꿈을, 농심 건물. 그래, 그냥 일단 해보고 보자. 그런 게 벌써 어느새 오늘 16번까지 했어요. 0번부터 하면 17개를 한 건데 17일 동안 고민 안 하고 제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발화가 돼서 싹이 트고 꽃이 될 때까지 그냥 해보려고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어요. 오늘 나왔던 스테깃이란 스테기드 맞나? 스테기드 예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17번 별카드 함께 이야기하러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